이번에는 시계열 자료의 평활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평활법은 영어로 스무싱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시계열 자료는 보통 네 가지 요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세 요인, 트렌드 컴포넌트, 계절적 요인, 시즈널 컴포넌트, 경기적 요인, 사이클리컬 컴포넌트, 그 다음에 특이 요인, 에락 컴포넌트, 이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이 공식 통계, 경제 통계 가운데 공식 통계들은 이 시계열이 조정이 된, 시계열 시즈널리 어저스트 된 이런 통계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소프트웨어는 X11 아리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테이터에서도 이 X11 아리마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공식적으로 시계열 자료에 계절 조정된 자료들이 많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분석하는 사람들이 시계열 이 조정을 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계열 자료를 계절 조정하는 부분은 생략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시계열 자료를 이용할 때 간혹 이 평활법, 스무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흔히 이 대표적인 것으로 무빙 에버리지, 이동평균법이라고 합니다. 개별 관측지가 가지고 있는 이 노이즈를 제거를 해서 그 자료의 중심 집중도 이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단순 이동평균법, 가중 이동평균법 또는 지수적 이동평균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법의 이해를 위해서 스테이터를 활용하는 사례를 살펴봅니다. 한국의 투자 시리즈를 이용을 한 사례입니다. 데이터를 읽어온 데이터로부터 데이터에서 날짜 변수를 생성을 하고 이 날짜 변수가 날짜 변수임을 선언을 해준 다음에 후반기동,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값을 이용을 해서 무빙 에버리지, 이동평균하는 방법,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앞뒤 이용을 해서 이동평균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후방 이동평균 방법, 대칭 이동평균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부여하는 옵션은 윈도우라는 옵션입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기까지의 자료, 4기간에 걸친 자료를 이용을 해서 무빙 에버리지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로 2기까지, 2기까지를 합쳐서 무빙 에버리지를 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설명한 단순 이동평균 방법은 가중치를 부여를 하질 않습니다. 하지만은 시차가 멀어질수록 가중치를 낮게 부여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옵션으로서 웨이트에 S를 붙이는 이런 걸 씁니다. 현재기에는 3의 가중치를 부여를 하고 지난기와 한기 앞에는 2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지난 2분기 전과 앞으로 2분기 후의 값은 1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동평균하는 방법, 이걸 가중 이동평균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지수적인 이동 방법, 이동평균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이동평균 방법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예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홀트 윈터스 예측 방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한국의 투자 시리즈를 이용을 해서 이동평균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데이터를 읽어오고 날짜 변수를 생성을 하고 날짜 변수를 선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투자 시계열, 읽어온 방금 투자 시계열을 그래프로 그려봅니다. 이러한 그래프, 추세가 확연히 보이는 분기별 추세가 확연히 보이는 이러한 시계열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동평균을 해봅니다. 이동평균 현재기를 기준으로 후방 3기까지를 이동평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평균된 시계열과 원래 시계열을 그래프로 그려봅니다. 자, 원래 그래프에 이동평균된 시계열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대칭 이동평균을 해봅니다. 현재기와 전후 2기까지를 활용을 해서 이동평균을 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중 이동평균 웨이트를 부여를 하되 웨이트라는 옵션에 S가 부여가 되고 여기에 꺽쇠 안에 현재 시점의 가중치를 부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이 부분이 예측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폴트 윈터스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예측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시계열 자료를 활용을 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이 무빙 에버리지, 이동 평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